선거 보도하고 관련한 저널리즘의 일반 원칙 그런 거 한번 그 제안을 해준다면은 주문이죠. 사전 주문. 이제 한 달 10가량 남은 것 같습니다만 이런 원칙을 지켜 보도해달라.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보통 이제 선거 보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경마식 보도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여론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선거 시기 이전부터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대통령의 지지도 이제 그 매주 나옵니다. 한 회사가 아니라 서너 회사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비교도 하고 이러는데 뭐 집권 초기부터 뭐 50% 처음에만 좀 넘었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지지도가 50%를 넘지 못하고 심지어는 20%대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지금은 40%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20% 40%의 변화만 신경 쓰는 거예요. 아니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떻게 국민의 반 이상이 지지하지 않는 지도자일까? 왜 지지하지 않지? 지지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질문해야죠. 언론에서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적하지 않고 이런 문제 개선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아니 갑자기 도어 스태핑 기자들 만나는 것도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연두에 기자회견 당연히 해야 되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라는 게 내용이잖아요. 그거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언론은 그 다음에 여론조사 이런 거 얘기할 게 아니라 왜 대통령은 국민과 대화하지 않는가? 왜 기자회견하지 않는가? 국민들은 왜 대통령에 대한 정책적 지지를 철회했는가? 이런 거 가지고 심층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일주일에 거의 서너 개씩 지지도 조사 나오는데 내용들을 물어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심층 분석하지 않는 이러한 것이 우리 언론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지도 얘기를 하시니까 지난번에 이 교수님이 뭐 대담 쇼쇼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지지도에 대해서 KBS 앵커가 얘기하니까 다른 나라도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지도 안 오르니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론 정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그래도 뭐 여론의 점수를 높이지 못하는 본인의 한계를 느끼고는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언론을 장악하고 또 홍보성 이벤트를 만들어서 선거 시기에 관여하겠다라는 의지는 높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론 정치와 권력 정치로 대별하면은 이제 권력 정치에만 관심이 있는, 그러니까 진심으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수용하고. 예컨대 여론조사 결과를 저는 매일 시험대에 선다. 집권자로서. 그러니까 대선 당시 지지도 득표율이 기준일 텐데 그보다 떨어지면은 그렇죠. 말하자면 외면당했다. 뭐 이런 생각으로 정치를 한다 생각하는데 여전히 뭐 권력을 유지하고 입틀막 대통령으로서 어쨌든 이 다음 정권 창출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아까 관건 선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특히 선거 기간에 이 방송이었나요? 박시영 씨 나와서 한번 여론조사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박시영 씨 얘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어떤 대통령도 여론조사 결과에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대통령은 없다. 그건 가능하지 않다. 그 말이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여론조사 결과 20% 지지율 나오고 뭐 30% 겨우 넘거나 거기에 대해서 뭐 지지율에 연연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그건 제가 보면 본심은 아닌 것 같고요. 신경을 쓰겠죠. 근데 안 오르고 있는 거죠. 지지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거는 관심이 없어서 연연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지지율이 낮아도 언론이 계속 그거를 별 문제 삼지 않고요. 그래서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심위가 저렇게 언론을 막 난장판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방통위가. 그리고 검사들이 마구잡이 수사하고 언론을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언론 탄압을 하고 있어도 국민들이 그래서 저거 안 되겠다 해서 지지율이 낮아요. 그래도 언론이 그걸 별로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론만 보면 지지율이 그렇게 낮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지지하고 있다. 국민들은 지지하지 않아도 언론이 지지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다 밀어붙이는 거죠. 지지율이 낮아도 뭐 그런 식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그 아까 선거와 언론 보도의 어떤 그 원칙 말씀하셨는데 그 경마식 보도 지금 이제 여론조사 그러니까 아직 한 30일 40일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경마식 보도를 지금 그 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경마식 보도 외에도 지금 그 방송을 보거나 이거 인터넷 신문을 보면은 전 이렇게 언론 보도가 이 그 저널리즘의 어떤 그 선거 저널리즘의 선거 보도의 원칙을 이렇게 그 지키지 않고 했던 때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좀 이렇게 예시 적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경마식 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거의 지금 갈등을 부추기고 이거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 아닙니까? 갈등을 부추기지 말아라라고 그렇죠. 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지금 선거보도의 원칙이 뭐냐면 뭘 하지 말아라. 근데 이걸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언론이요.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요. 경마식 저널 보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경마식 보도하고 있죠. 그리고 뭐 폭로하는 거 하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편향적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금 공천 과정과 국힘당 공천 과정을 보도하는 게 굉장히 편향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겠죠, 또. 네. 그러니까 총선을 내다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교수님 혹시 부연해서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신가요? 뭐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선거 시기는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이게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행위다. 정치권과 국민들의 거기에 이제 중매쟁이가 언론인데 중매쟁이가 제대로 된 신랑감 신분감에 대한 제대로 된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그럼 이제 속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 중매쟁이의 어떤 윤리적 문제인데 지금 언론이라는 중매쟁이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의과대학 정원 문제. 아니 당연히 정원 문제 논의를 해야죠. 지금 너무 적다는 얘기는 수십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죠. 다만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해에 몇천 명을 늘리겠다고 하는 이런 정책적 결정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 언론이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전 세계의 대한민국의 전 세계의 모든 대학이 한 해에 몇천 명 대학 증원시키는 이런 사례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교수는 어떻게 하고 학교 정원은 어떻게 하고 앞으로 의료 인력이 어느 날 갑자기 2천 명이 뻥 튀기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의료 인력 만들면 지역에는 어떻게 배분하고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상대적으로 어디에 위치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그것도 성형외과에 다 집중돼서 기초 인력이 적다는 거 아니겠어요? 핵심적인 게 과기부 3차관을 경질했대요. 그러면서 이게 과학기술 R&D 문제를 어떤 문책하는 문책성 인사라고 보도가 나와요. 근데 R&D에서 누가 감축했죠? 어디서 이 결정했죠? 이거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어야죠. 문제 지적이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나왔다면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마치 뭐 과기부 3차관을 다 경질해 갖고 R&D 감축의 어떤 나름대로 용산의 결단이었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온다.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겠죠. 그렇죠. 김건희의 자그마한 파우치 뭐 300만 원의 문제가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하려면 그것이 10만 원짜리 법인카드를 가지고 검찰이 오라고 하는 것 이런 문제와 일종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국 교수의 입학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함께 또 한동훈 자녀의 어떤 입학 문제 이런 것들을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그런 면에서 중매쟁이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김성재 에디터. 2,000명을 그 의대 정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좀 이 뭐랄까 선거를 앞두고 뭔가 의도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들은 반대하겠지만 국민들이 지지할 거다. 네. 근데 국민들이 또 지지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이게 3년 전인가요? 문재인 정부
그 후반부 때 한번 나왔던 이야기였고요. 그렇죠. 그때 500명이었던 거 예, 같습니다. 그때는 또 500명이었고. 네. 근데 어쨌든 일반 국민들은 의사 많아지면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의사들한테는 좀 미움을 받아도 국민들한테는 지금 당장 표를 찍을 사람들이 국민들이니까 네. 그래서 아마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무리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의사 수를 늘리더라도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그 과정에서 시한을 두고 그렇죠. 어떻게 늘려나가면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없어요. 지금 이 정부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없으면 없다라고 없어서 문제다라고 언론이 그걸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 지적이 하나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금 가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이게 그냥 선거에 또 영향을 주는 그런 일종의 지금 관권 선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의도로 아마 지금 그 2,000명 그 늘리는 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또 그 선거 이슈라는 게 이제 매일매일 뉴스에는 뭐 첫 번째 기사와 두 번째 기사 등 이렇게 아젠다가 있고 중요한 기사가 생기게 되면 다른 아젠다가 죽잖아요. 그 의과대학 정원 이슈가 진짜 이번 중간평가로서의 총선의 의미를 퇴색하거나 변경시킬 가능성이 있고 맞습니다. 그게 일종의 노림수가 아닌가 생각도 네.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금 그 예. 관권 선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관권 선거다라고 지적하는 그 매체를 제가 한 2개밖에 못 봤어요. 한겨레하고 민들레하고 거기밖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아니 이게 너무나 명백한 관권 그렇죠. 선거 아닙니까 지금 네. 벌써 작년 그 11월 달부터인가요? 뭡니까 주식 공매도 하고 또 그 메가시티 네. 이러면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른바 파퓰리즘 파퓰리즘 정책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민생 그 토론 이름이 민생 토론회인데 토론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전국에 지금 10몇 군데인가요? 대통령이 네. 돌면서 계속 정책 홍보만 하고 홍보 쇼라고 네. 미리 홍보 회사가 됐다라고 네. 지금 언론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언론이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보니까 근데 어제 그저께 저희 민들레에서 이런 기사를 썼어요. 기자 하나가 그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한다면서 가서 그 내놓은 정책 이게 다 예산으로 따지면 얼마냐? 800조 원입니다. 800조 원을 풀겠다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러게요. 했다가 탄핵당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탄핵감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민주당도 잠깐 문제 삼다가 지금 뭐 공천 문제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언론은 더더군다나 이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지금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언론이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에서 반드시 해야 될 관권 선거에 대한 문제 제기와 비판, 점검, 감시를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례인 거죠. 네. 네. 이 교수님이 포퓰리즘에 계셨습니다만 이게 선거 국면에서 이게 표퓰리즘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표퓰리즘이죠. 네. 우리나라 말이 참 좋아요. 포퓰리즘보다는 표퓰리즘이 더 와닿네요. 그 언론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편향 보도 그 말씀 그렇죠. 안 드릴 수가 없는 네,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도 아니 언론은 다 기본적으로 편향적이지 않습니까? 뭐 네. 조선일보가 편향적이듯이 한겨레도 또 편향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거는 뭐 물론 그러니까 중립적으로는 정파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정파성이 네. 과도하면 이제 편향 편파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이거는 뭐 다 떠나서 네. 그냥 기계적 균형조차도 지금 안 맞추고 안 있는 맞추는 거예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주도권을 가지고 공천을 하고 있다. 근데 민주당이 하면은 공천 파동인 거예요. 이재명 방탄 공천이다. 공천 파동으로 얘기하고 국힘당이 하는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쓰는 용어들을 보십시오. 무슨 비명 횡사, 친명 횡재니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공천에는 아주 지금 막 내분이 때문에 큰일이 난 것처럼 이중잣대죠. 예, 계속 이중잣대죠. 계속 보도를 하고 국힘당은 잡음이 없는 무잡음 공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민들레에서 또 이걸 점검을 한번 해봤어요.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봤더니 민주당에도 그 친명 중에서도 공천을 못 받고 컷오프되고 했던 사람들이 많고요. 비명 중에도 단순 공천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얘기하지 않는 거죠. 맞아요. 국힘당에서도 이제 오늘 아침에 그 기사가 민들레 나왔는데 국힘당 그 예비 후보들이죠 지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잡음이 있는 곳 찾아봤더니 국힘당이 지금 공천을 하려고 하는 190몇 군데를 봤더니 한 20몇 군데에서 잡음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잡음이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부산 사상의 그 국힘당 후보는 지금 여의도 국회 앞에 나서 삭발 농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흥에서는 자살을 시도를 했습니다. 공천 못 받아가지고. 그랬군요. 네. 예. 이런 사례가 국힘당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검찰 출신들을 지금 내리꼽고 있는 수도권, 서울 수도권 하고 그리고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런 잡음이 굉장히 많다는 게 지금 보도를 했어요.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언론들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향 보도 이전에 그 기울어진 운동장, 네, 기울어진 맞습니다. 언론 지형이 문제군요. 네, 네. 예, 예. 이런 편향 보도도 지금 너무나 심해서 아마도 사람들이 뭐 뉴스를 보거나 뭐 방송도 지금 뭐 YTN이라든지 연합뉴스 TV라든지 종일 방송하는 데를 보면은 하루 종일 이제 주로 이제 선거 네. 관련된 총선 관련된 보도를 하는데 이런 보도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보도를 유권자들이 보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민주당은 난리구나. 자기네들끼리 안에서 싸우고 지금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구나. 에이, 그러고 국힘당은 잡음이 없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굉장히 잘못된 편향된 보도입니다. 네. 네.